구간 추정입니다. 자, 추정은 크게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구분을 하고요. 앞서 우리가 점 추정량은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표본 통계량이라고 언급이 되었었죠. 따라서 x바는 모평균 뮤의 뭐였습니까? 네, 점 추정량. 마찬가지로요. 표본 비율인 경우는 p바는 모 비율 p에 대한 p의 점 추정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넘었어요. 하지만 이 점 추정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수에 대해서 한 개의 추정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모수값에 대한 얼마나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없어요. 따라서 그 안에 낸 것이 바로 이 구간 추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언급된 이 점 추정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한계의 개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오차 한계입니다. 즉, 점 추정치를 중심으로 하한선에서 상한선까지의 구간을 우리가 신뢰라고 표현하죠. 신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 자, 세부적인 것은요. 뒤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모수가 포함될 값의 범위, 단일 표본의 관찰치를 토대로 정하고 가능한 추정치 오차에 대한 정보를요. 추정치 플러스 마이너스 10과 같이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지의 모수가 포함될 추정치 범위의 신뢰 정도를 뜻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50과 70 사이의 값이 포함될 것을 95% 신뢰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에서 95% 신뢰 수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오차 한계라고 발표를 합니다. 오차 한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식별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샘플의 크기가 얼마 또는 신뢰 구간 얼마 또 오차 한계 얼마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차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 P값에 대한 편미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 한계의 값이 이와 같이 3%라고 했을 때에 95에서 3%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92가 되네, 그죠? 그러면 92에서 3을 더하면요 98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정밀한 그 유지를 위해서 샘플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지만 여론조사를 95% 믿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즉 92%에서 98% 믿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란 뜻이죠. 같은 조사를 기준은 100번입니다. 100입니다. 100번 반복할 경우
이 오차 한계, 즉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횟수가요. 100번에서 횟수가 92번, 그 다음에 98번은 같은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구간 추정의 주요 개념, 즉 신뢰 구간, CI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모집단의 모수가 특정 구간 내에 포함될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표본 통계량, 즉 점 추정치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추정치에 대한 표본 통계량 값이 신뢰 하한과 상한선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해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CI 값을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한계로 우리가 계산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본 평균에 대한 표본 분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x바죠. 네, 시그마는요 2입니다. 평균은 뮤가 되겠죠. 자, 이러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크기 n이 100이라고 하는 표본 평균 x바의 표본 분포를 고려하고 이것이 정규 분포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분포에서 평균 뮤를 중심으로 x바 전체의 95%가 포함되는 영역,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바의 95% 평균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3.92 플러스 3.92, 즉 표준 편차의 오차 한계 내에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92 오차 한계가 되죠. 얘는 오차 한계가 됩니다. 이 오차 한계 내에 정규 확률 변수 x바 값의 95%가 표시된 현재의 그래프입니다. 이때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3.92, 그 다음에 플러스 3.92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즉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n의 표본을 반복해서요 추출하면 이 각 표본으로부터 얻는 평균, 분산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수없이 많이 설정할 수 있겠죠. 이때에 어떤 신뢰 구간은 모수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신뢰 구간은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1.96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보셨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96 표준 편차의 개념입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렇게 되겠죠. 왜 1.96이냐는 값은 표준정규 분포 표에서 실제 1.96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0.475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요.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0.95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이니까 그죠? 네. 즉 양측 검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0.05를 두 개로 나눠야 되죠.
따라서 이것은 0.025가 될 겁니다. 자,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뢰 수준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모수의 참값이 구간의 상 또 하, 상하 이 구간 내에 포함될 확률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신뢰 수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뢰 수준입니다. 반복해서 평균이 30과 42 사이 포함될 가능성이 95%라고 하는 것. 이것은 크기가 같은 많은 확률 표본을 취할 때 각 신뢰 구간을 계산,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는 이죠.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는 신뢰 구간이 95%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모수 뮤에 대해서 95% 신뢰 수준이라고 할 때에 이 모수 뮤가 이 구간, 특정 구간 속에 들어갈 확률이 95%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네, 그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표본 크기, 즉 표본 크기 n을 반복해서 추출할 때 이 설정하는 신뢰 구간이죠. 현재 신뢰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신뢰 구간 중에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95% 기준했을 때에 95%는 모수 뮤겠죠. 모수 뮤를 포함하고 기타 나머지 이 부분인 5% 정도는 포함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많은 수의 구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뮤를 포함하지 않는 영역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구간, 즉 100이라고 하는 것에서 1-알파 뒤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1-알파 %를 곱한 것은 요 범위 내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양쪽 꼬리 영역은 2분의 알파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을 정의를 앞에서 했습니다만 그 구간이 모집단의 모수를 포함할 확률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100에서 1-알파를 곱한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해야 된다. 여기서의 이 알파는 그 구간 내 모수가 포함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그 신뢰 수준은 99%, 95%, 90%를 우리가 활용을 주로 합니다. 특히 95%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겠죠. 이 각각의 신뢰 수준에 대해서 이 알파는 요 값을 뺀 값으로 대체합니다. 그럼 95% 기준하면 0.0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 그때 95% 신뢰 수준의 단측 검정이냐 또는 양측 검정이냐에 따라서 또 수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95% 신뢰 수준의 양측 검정 기준 값이 1.960 이라고 하는 수치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차율입니다. 신뢰 수준은 구간 추정량이 모수를 포함할 확률이라고 했어요. 반면 오차율은요, 구간 추정량이 모수를 포함하지 않을 확률이 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신뢰 수준이 앞서 99%,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90 기준 했을 때에 각각 이렇게 되겠죠. 95는 0.05, 그 다음에 0.1이 될 겁니다. 이 오차율이 결국은 작아야 되겠죠. 그죠? 오차율이 최대한 작을수록 이 신뢰 수준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신뢰 구간의 폭은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신뢰 수준은 커지고 신뢰 구간의 폭도 역시 증가한다. 그렇지만 이 폭이 넓다고 해서 이 신뢰 구간이 정보로서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의 관계입니다. 용어에 다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신뢰 수준, 신뢰 구간, 엄밀히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뢰 수준이 높다고 해서, 즉 99%의 신뢰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와 그것이 반드시 높은 정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물론 이 신뢰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은 신뢰 구간이 넓어진다는 의미겠죠. 아주 좁은 신뢰 구간은 신뢰 수준이 낮은데도 기인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 수준이 사실은 높아야 되겠죠. 그 오차를 허용하면은 많은 위험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99% 신뢰 수준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그 통계 수치 발표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기업 같으면은 품질 상에 문제가 있는 하자품을 확인할 때는 95% 정도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서로 그 조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신뢰 수준은 결국 1-알파로 표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신뢰 수준이 보통 100 기준 1-알파의 백분율로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 알파가요 0.05인 경우 그럼 신뢰 수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 수준은 95%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알파의 값과 신뢰 구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알파의 값이 작을수록, 즉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그 신뢰 구간의 폭은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보통 기준이 0.1에서 0.05 혹은 0.01 등과 같은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뢰 구간을 설정할 때에 결국은 이 오차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결국 오차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점 추정치로부터요, 신뢰의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겠죠. 즉 이런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에 이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겠죠. 신뢰 구간이 길면은요, 길면 길수록 이 모수가 포함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지만
정보로서의 그 가치는 어떨까요? 이 구간과 이 구간으로 따졌을 때에 가치는 더 넓힐수록 작아진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 수준을 낮게 하더라도 이 오차의 한계를 그죠? 오차 한계를 줄여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신뢰 구간을 짧게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오차 한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 하한선, 그 다음에 신뢰 상한선이 되겠죠. 이 사이의 거리를 뜻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신뢰 구간은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수식으로. 여기에서 지그재그 곱해보면은 결국은 이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의 절대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뢰 구간 추정의 목적은요, 이 신뢰 수준은 높게 하고 신뢰 구간은 짧게 한다고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식화 시켜놓은 내용입니다. 구간 추정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점 추정치에다가 오차 한계를 이렇게 더한 것일 겁니다. 어쨌든 신뢰 구간을 설정할 때 오차 한계는 이 추정량에 대한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G값으로 그죠? X 바를 G값으로 표준화를 시켰을 때의 절대값의 이 전체 크기, 즉 거리로서 표준 편차의 개념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뢰 구간의 식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한계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때 오차 한계 값은요, G값으로 표준화를 시켜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CI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한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 각각의 기호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도식화를 시키면 이런 공식으로 수식화 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대규모 표본의 크기 또한 소규모 표본이라 하더라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집단의 그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와 또 그렇지 못할 때와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을 우리가 설정할 때 모수가요, 구간 추정량인 그 신뢰 구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영역이죠. 이 확률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차율이라고 하는 것을 알파로 정의를 했을 때에 양쪽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이 알파를 2로 나눈 거겠죠. 따라서 0.05를 기준으로 할 때, 즉 95% 신뢰 수준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0.025가 되겠죠. 모평균 현재 뮤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표본 평균 X바의 결국은 표본 분포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의 값이 뭐 20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알려진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0인 경우 지값의 하한값과 상한값, 즉 이 값이, 즉 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3.92라고 했을 때 각각 3.92가 되는 표준화된 G의 이 값은 얼마였습니까? 1.960이 된다는 뜻이죠. 정기분포 특성에 의해서 표본 평균 X바합 전체의 1-알파, 즉 95%는 평균 뮤X 좌우로요, 1.96만큼 떨어진 3.92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점 추정에 대한 개념의 한계점을 우리가 구간 추정치로 극복을 해보자는 것이었죠. 바로 정밀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따라서 구간 추정치라고 하는 것은 점 추정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한계로 표현을 하자는 거였죠. 여기서 신뢰 구간의 하한선, 상한선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자, 신뢰 하한, 상한 사이의 점 추정량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정보 구간을 넓혀보자. 그래서 1.96이라고 하는 수치, 3.92라고 하는 값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은 구간 추정량이 모수를 포함할 확률로 계산을 했었죠. 오차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신뢰 수준의 개념과 항상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오차율 알파는 0.1, 0.05, 0.01 정도의 값을 기준으로 했으며 보통은 95% 신뢰 수준 알파는 0.05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차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점 추정으로부터의 상하한선의 거리로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수식화 시켰을 때에는 2분의 알파의 개념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G값으로 표준화시킨 경우를 현재 예로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표준 정규 분포와 신뢰 수준 간의 관계입니다. 결국 신뢰 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오차율과 신뢰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이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습하게 될 엑셀로는 NORM 그다음에 S라고 해주고요. 그다음에 인버스 펑션으로서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조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 x바의 값으로 정기분포 특성에 따라서요 1.96 한 상한선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통상 신뢰 수준 90%, 95, 99, 그 다음에 99.9%까지로 계산을 해냅니다. 그때 오차율 양쪽 꼬리 부분 기준으로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단측 즉 한쪽 꼬리로 했을 때의 값은 곱하기 2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95%에 대한 0.05
알파 값. 그러면 양측 꼬리 기준하면은 0.025가 된다는 것이죠. 이때 G 값은 3.92 거리만큼 표준화된 것으로 계산을 해내면 1.96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오차 한계 표현 방법은 1.960 시그마 x바로 표현을 해 줍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알파라고 표시되는 경우는 양측 검증, 즉 양쪽 꼬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단측 검증, 즉 한쪽 꼬리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배우게 될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가능한 영역인데요. 그래서 특정 영역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라, 또는 특정 영역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라 했을 때에 양측 검증을 해야 될지 단측 검증을 해야 될지의 내용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때에 기무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느 영역을 적용시켜야 될지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 적어도 우리가 0.95 기준에 대한 표시 방법의 1.960 정도의 수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